데이터 과학 하면 뭔가 전문가들만 하는 아주 어려운 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이걸 초등학교 6학년 학생한테 가르쳐야 한다면 어떨까요?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답을 보여준 한 연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인데요.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이걸 초등학생한테요? 이게 과연 될까요? 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이 장면 기억나세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말이에요. 이건 그냥 바둑한 판이 아니었죠.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시대가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인공지능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금 그 심장에는 바로 데이터라는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AI가 똑똑한 뇌라면 데이터는 그 뇌가 공부하는 교과서 같은 거예요. 이 말은 곧 AI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연구가 바로 그 해답,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위해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된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죠. 일단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말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서 보는 걸 넘어서요. 그 데이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 안에 숨은 의미는 뭔지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걸 또 다른 사람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최종 목표인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연구진이 제시한 청사진인데요. 뭐랄까, 데이터를 제대로 요리하기 위한 일종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복잡해 보이나요? 근데 사실은 아주 논리적인 5단계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복잡해 보이는 흐름도를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뭘 알고 싶은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모은 정보들 중에 이상하거나 틀린 걸 깨끗하게 걸러내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들 사이에 관계나 패턴을 찾아보는 모델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른 사람들도 딱 보면 알 수 있게 그래프 같은 걸로 예쁘게 보여주는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쉽죠? 자, 그럼 이 멋진 이론이 실제 교실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연구는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됐어요. 주인공은 6학년 학생 27명이고요. 이 친구들이 총 10차시에 걸쳐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5단계 데이터 분석법을 직접 배우게 됩니다. 자, 과연 이 수업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수업 계획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아이들이 다룬 주제예요. 바로 우리 반 친구들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엄청 현실적이죠? 아이들은 데이터가 뭔지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돌리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에서 이상한 답변은 없는지 찾아보고, 심지어 엔트리라고 블록 맞추듯이 코딩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써서 프로그래밍도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직접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경험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데이터 전처리라는 되게 어려운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친구가 설문지에 이상하게 답했네? 이거 고쳐야겠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활동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 이야기,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 데이터 분석 과정을 훨씬 더 재밌고 또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프로그램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수업 시작하기 전이랑 끝난 후에 각각 시험을 봤어요. 뭘 테스트했냐면 크게 4가지 능력을 본 겁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 수집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이걸 잘 표현하는 능력. 이 네 가지요. 자, 첫 번째 결과부터 보시죠. 데이터가 뭔지, 종류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묻는 데이터 이해 점수인데요. 와, 보세요. 평균 3.46점에서 4.07점으로 아주 그냥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능력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13점에서 3.81점으로 크게 올랐죠.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능력.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오류는 없는지 찾아내는 능력인데요. 이것도 역시 3.56점에서 4.01점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처럼 보기 좋게 만드는 데이터 표현 능력. 이것도 3.58점에서 4.07점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아주 뚜렷하게 실력이 늘었다는 게 보이죠. 여기에 P가 0.001보다 작다고 나와 있죠. 이게 좀 어려운 통계 용어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닐 확률이 99.9% 이상이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죠.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팩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의 한 작은 교실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기사들, 그 헤드라인에 숨겨진 통계의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힘. 또 우리를 현혹하는 광고 문구의 허점을 꿰뚫어보는 힘. 이게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거든요. 이건 더 이상 데이터 과학자 같은 전문가들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새로운 읽고 쓰는 능력인 셈이죠. 이 연구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데이터 교육 중요합니다 하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로드맵을 딱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나 복잡해 보이는 데이터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 손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마주할 미래의 문제들 앞에서는 또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